34강입니다. 이 34강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과 위험의 결론이 되겠어요. 결론은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과 위험에 관한 내용 34강에 해당되는 18번부터 22번까지는 거의 중요한 내용을 다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면서 여기서는 체계, 비체계, 그 다음에 상관계수 이런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투자라는 건 수익을 위한 거다. 수익에는 소득이득, 월세로 버는 거, 매매차익에 해당되는 자본이득, 두 개를 합친 것은 총자본 수익률, 그 중에서 은행 몫을 저당 수익률, 내가 번 돈을 지분 수익률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지분 수익률을 찾아내는 방법은 총총이보다 총 더하기 가로죠. 총 빼기 이자 곱하기 부채 비율 해갖고 부채 비율 그러면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다. 저당 비율 그럼 위에가 저당이고 밑에가 가격이다. 지분 비율 그럼 위에가 지분이고 밑에가 가격이다. 그래서 물건 중에서 내 돈의 비율은 지분 비율, 은행 돈의 비율은 저당 비율, 그리고 내 돈과 은행 돈을 따지는 게 부채 비율이라는 말, 이 세 개 용어 앞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물건이 내가 예상한다. 실제로는 총자본 수익률이거든요. 그 물건이 예상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기대 수익률인데 계산할 때는 평균이고 제가 옆으로 곱해서 밑으로 더한다. 이걸 가중평균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나왔다. 그 총자본 수익률이 물건에서 번 돈이 결과로서 계산됐다. 그러면 실현 수익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물건에 투자할 때 얼만큼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고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인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무할인이다.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에다가 인플레율인데 무위험률이라는 건 은행 예금 이자다. 여기다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더 받아야 되겠다. 더 받는 돈, 위험의 대가를 할증률, 그리고 인플레이율이 있으면 더해갖고 무할인을 더해서 요구 수익률을 찾아내는데 이럴 때 결론은 기호투시다. 말하자면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고 투자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 과정에서 기대와 요구 사이에는 기대가 변해서 요구가 따라가기 때문에 기대가 많으면 기대 수익률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기대가 적으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 기대가 변한다. 기변한다. 우리 핸드폰에 기변시킨다. 이렇게 연상해서 기대가 변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다. 그러나 가격과 수익은 반비례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위험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위험은 변동 가능성이고요. 그 변동 가능성을 계산할 때 표준 편차라든가 분산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은 회선 중이다. 회피형, 선호형, 중립형인데 보통은 보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보수적일 때는 모든 말들을 다 높게 가고 기대 수익만 낮게 예측하는 거다. 자, 그럴 때 그런 보수적 입장에서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회전통보한다. 그걸 우리는 33강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통제, 조절 전략에 포트폴리오가 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 분산 투자다. 그러면 분산 투자할 때 아무렇게나 분산 투자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건을 찾아내자는 거죠. 선별하자는 거예요. 그 선별하는 기준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한다. 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만들어낸 그림을 우리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효율적 전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18번에 와서요. 그 투자자들의 태도를
우리는 무차별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이 말은 차별이 없는 곡선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무슨 차별이 없느냐? 만족의 효용. 투자자들의 만족은 위험과 수입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만족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선택하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말하는 거고 이게 아래로 볼록한다라는 개념에서 이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결론은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 접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갖고 이쪽에 이거 A라고 하고 이쪽에 B 이렇게 접하는 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그 무차별 곡선은 사람의 성향 아닙니까? 그래서 A 쪽에 투자하는 사람은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보시고요. 만약에 B 쪽으로 가는 사람은 수익이 높으면서 위험도 높기 때문에 공격적 투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 보수적을 위험 회피형, 공격적을 위험 선호형, 사람의 성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하는 것은 수익을 높이는 전략이 아니고 위험을 낮추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위험을 낮출 때 어떤 위험이라는 게 두 종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체계가 있고 하나는 비체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체계 그러면은요 전체 어떤 그 위험이라는 게 변동인데 그 변동이라는 게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비체계 그러면 개별이에요. 그 변동에 생기는 위험이 개별적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우리 금융상의 위험 그러면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금을 융통하지 않으면 위험이 안 생겨요. 그러면 금융상의 위험은 비체계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사업상의 위험, 사업을 개별적으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체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문제는 모두에게 생긴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요 경기 변동, 정부의 정책,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런 건 모두에게 생긴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체계적 위험이죠. 그래서 분산 투자할 때 모두에게 생긴 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것만 피한다. 그래서 기억할 때는 B자가 들어가면 피한다. 비가 오면 피한다. 연상해서 비체계적 위험만 피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비체계는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체계는 똑같잖아요. 그러니 오른쪽으로 자산수가 많을수록 말하자면 비체계는 많을수록 줄어들지만 체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포트폴리오는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분산을 할 때 그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때 그 물건과 물건의 관련성을 상관계수라고 해요. 우리가 한마디로 유사성 그럽니다. 상관 그럼 너는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상관계수 그럼 유사성을 말합니다. 그 움직임의 유사성 핵심 단어가 유사성이에요. 그런데 상관계수라는 것은 우리 결과치가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값을 마이너스 1에서 0 플러스 1의 값으로 표시가 돼요. 그럴 때 상관계수가 플러스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항상 플러스는 같은 방향.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분산 투자하는 목적은 위험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끼리 하면은요 분산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일 때는요 분산 효과가 작아요. 만약에 상관계수가 반대일 때가 분산 효과가 크다. 그래 놓고는요 상관계수 숫자가 플러스 1 그러면은요 완전 양의 상관 해갖고는요 말하자면 분산 효과가 없어요. 이건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걸 여러 개 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완전 제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 음해상관 해갖고 말하자면 분산 효과가 완전히 제거된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 주시면 되겠어요. 다시요. 우리가 분산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을 줄이려고 한다. 근데 그 위험이라는 건 체계가 있고 비체계가 있는데 말하자면 비체계적 위험만 줄인다. 이 말 기억하고 그런데 그럴 때 위험을 줄일 때 물건과 물건의 관련성을 시험 문제는 유사성인데 상관계수고 상관계수는 플러스다 그러면 같은 방향 마이너스다 그럼 반대 방향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은요 미국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다음날 한국 주가도 올라갔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주가가 플러스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미국 주가가 올라갔는데 다음날 한국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서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플러스가 많죠. 물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는요. 거의 세계의 모든 경제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할 때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게 좋고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좋고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전부 제거 모든 것이 아니고 비체계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없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가 커진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9번입니다. 분산 투자 효과는 틀린 거 됐네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의 종목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의 전체 위험이 감소된다. 이거 틀렸죠? 예. 뭐라고 했죠?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 그래서 틀린 거니까 정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모두에게 생긴 위험이니까 이거 분산했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다. 예. 그래서 1번 비가 오면 피한다. 이렇게 연상해 주세요. 그 다음에 2번 포트폴리오의 전략에서 구성 자산 간의 수익률이 반대방에 움직일 경우 감소 효과가 크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맞는 거. 예. 3번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위험 수준에서 말하자면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걸로 풀어갑니다. 해서 말하자면은 그 수익을 위험을 고려해서 우리가 수익을 높게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3번도 맞는 말. 4번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상향.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 거. 5번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 시 여러 종목에 분산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투자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 그래서 우리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시킨다. 이거 틀린 거죠?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무슨 위험만 한다고요?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 그럼 이게 정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틀렸다. 뭐라고 한다? 비체계적 위험만 줄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말한다. 해갖고 2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우리가 효율적 프론티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을 낮추는 전략,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을 높이는 전략,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2번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3번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 전체 위험이 감소, 이거 틀린 거죠? 무슨 위험이 감소?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니까 3번도 틀렸다. 그리고 4번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트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이거 맞습니다. 해서 최근에 이거 32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단에서 발표할 때는 4번을 정답으로 잡았는데 이의 신청을 통해서 2번도 맞는 지문으로 돼서 정답 2개 처리했습니다. 2번도 맞고 4번도 맞다. 이렇게 처리됐던 문제가 됩니다. 2번 맞고 4번도 맞다. 그럼 5번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에 상관계수에 관계없이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아까 상관계수가 관계없어요? 있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쪽,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쪽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이것도 틀렸다. 정답은 2번, 4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면서 앞에 있는 말하고 약간씩 표현이 다르더라도 조금 융통성 있게 찾는 연습을 해 주셔야 개론 공부를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34강까지를 해가지고 수익과 위험을 중심으로 한 투자 이론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